네, 지금 뭘 봐야 할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사이다가 필요할 건데요. 거기에 레몬 슬라이스 하나 얹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인수 대표 모실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안 보고 싶습니다. 시장이요? 그냥 덥고 집에 가고 싶은. 작년의 금요일 느낌이네요. 네. 그게 오랜만에 출연했네요. 네. 예, 그래서 솔직히 지수 뭐 크게 크게 빠진 거 없습니다. 예, 맞아요. 크게 빠진 건 없는데 체감상.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들, 제가 매매 많이 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2, 3일 동안 후루룩 빠지니까 왠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기분 좀 까칠한 모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이게 좀 아무리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식하다 보면 이제 정도 들고 예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되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마구 던져버리고 이러는데, 예, 그렇게 살다간 그렇습니다. 예. 예, 참겠습니다. 예, 예, 참아주세요.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은 있다라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내일장,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괜찮을까 점검 받고 싶은 쪽 챙겨왔습니다. 바로 열어서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에도 오를까? 소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도 갈만한 근거와 이유가 여전히 자리한다라는 점. 그렇다면 평가는요? 네, 소비주가 있으면 생산주도 있습니까?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예, 예. 일단 소비주를 보면서 시장이 그러니까 좀 뭐가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뭐 들어가면서 시장의 변화가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정책 관련주라고 하는 지금 저출산 관련주 아침부터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게 뭡니까? 예, 이렇다는 얘기는 저출산 관련된 정부 대책과 관련된 얘기로 하게 되면 제가 지금부터 한 40분 동안 열렬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20조가 들어가면서 뭐 하나 제대로 못했다. 그럼 정책이 말이 안 된 거죠, 그게?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차라리 320조로 아파트 하나씩 사서 다 나눠줬었으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제가 또 행복하게 또 아이들 낳고 잘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일단 실행 중심 기구로 뭐 개편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뭐 물리셨다가도 올라가서 좀 움직인다 그러면 단타 치시거나 그냥 빠르게 빠져나오는 섹터가 아직까지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이쪽들은 좀 다르겠죠. 두 번째는 중국 단체 관광객 쪽의 무비자가 확대될 가능성들. 그러니까 즉 지금 뭐 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상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또 기대감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일단 저희 경찰들이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제주도 보니까 막 무법천지가 될 뭐 이런 뉴스들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련 잘 하시되, 일단 성수기와 함께 기대감이 좀 높은 거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쪽들은 아무래도 카지노 같은 경우도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예. 다 아시는 뭐 호텔 그리고 또 유통주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 어떤 밀접한 쪽이 아니라 그래도 잘 들어오다 보니까 숫자 나와. 그렇게 되면 이쪽들은 계속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비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지금 내수의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런 쪽들 또 관심 있게 보는 건 맞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봐야 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섹터 갈래군들 언급 주셨지만 종목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볼게요. 웅진 싱크빅, 파라다이스, 서부 T&D까지. 네, 웅진 싱크빅은 차트가 이뻐서 이해를 안 되고요. 네, 오. 그거보다 요즘에 웅진에 대해서 예. 웅진그룹이 이제 또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조회사를 인수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덩치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웅진 싱크빅이 할 일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 따른 이제 기대감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가 좀 꾸준히 나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학습지는 우리 아이들 좀 따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출산 해소 쪽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원래 지금 저희가 롯데 관광개발만 열심히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카지노 쪽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게 지금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가 움직이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이제 단체 관광객 뭐 지금 제주 쪽으로만 가던 부분들이 이제 좀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다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파라다이스나 GKL도 좀 변화가 될 수 있겠다는 쪽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서부 T&D 같은 경우는 많이도 올라왔습니다. 네, 특히 롯데관광개발 친구 삼아 나도 같이 가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왔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호텔의 P와 Q가 네. 예, 이제는
10만 원대가 없대요. 예, 지금 다 20만 원대로 다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1박에. 예, 그러면 저희는 그냥 차박해서 집에서. 예, 가주 차박해서 네. 주차장에서 차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게 P와 Q가 다 동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 회사는 특이한 게 또 자산 그러니까 보유 집 자산을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번에 용산 앞에 낮은 상가라고 저희 세대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또 이거 불법 CD 막 그러고 온 사항이 또 거기가 지금 재건축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개발 이익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부터 이렇게 올라도 주가가 PBR 0.6배다. 그러면 과거에는 얼마 있었던 거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수준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에서 이번에 약간 흔들릴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은 잘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종목 다 이유가 또 확실하고 모멘텀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들 많네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양대시장 지금 오늘 빠집니다. 3,100선 하회하면서 3,055.16포인트의 코스피 예상지수 나타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7포인트 내려옵니다. 근데 요즘 코스피가 확실히 내렸다 하면 60포인트씩 내리네요. 오늘 또한 60포인트 내려갔다라는 점 보여지고요. 지금 수급을 보시면 사실상 외국인이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다시 매도폭을 줄여내고 매수 전환됐던 점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게 또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긴 한데 기관이 또 밀어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시면 수급 보시는 대로 사실 뚜렷한 매수 주체는 없다라는 점 특징입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장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대했던 오후장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양대 증시 모두 다 일중 저점을 터치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현재 관세 유예 종료일을 앞두고 흔들림이 강했다라는 외신들의 분석이 오후장에 나왔고요.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도 오늘 국내 증시의 하락세를 압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오후장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피 3,054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2% 가까운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2.2% 조정받으면서 775선에 머무릅니다. 수급적인 변화 요인이 있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오후 3시 9분부터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바꿨고요. 그 짧은 시간에 매수폭을 급격하게 키워내면서 28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포지션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은 오늘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전부 다 매도 포지션 잡았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의 매도세 그리고 조금 더 큰 매도세가 외국인 쪽에서 연출됐습니다.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대량 매도세를 나타냈는데 다행히 기관의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흐름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나타났고요. 종목별로 자세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어제 오후장의 주인공이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상승폭을 키워 올렸다가 금세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1% 이내에서 종가를 형성해냈다라는 점, 삼성전자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2분기 실적은 부진할 테지만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많은 외국계 리포트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7만 원 이상으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SK 하이닉스 쪽은 오늘 3% 이내의 급락세가 연출됐는데요. 계속 좀 반비례로 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이닉스 쪽에 하락세가 발생하고요. 오늘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도 반도체 투톱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소부장단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로 확인되고요. 다음 주 삼성전자의 실적 이후에 반도체 소부장단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함께 챙겨보시죠. 제약바이오 쪽이 하반기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오늘 살짝 알테오젠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고요. 셀트리온만 유일하게 3% 상승불 켜면서 살아남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의 오늘 강한 순매수가 이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 처리 이후에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 쪽에서의 물량 출회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금융주 안에서 KB금융이 4%, 미래에셋증권은 무려 10% 급락하면서 계속해서 차익 욕구에 대한 시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 쪽도 계속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7% 급락했고요. HMM 유일하게 1.6% 빨간불을 켜내면서 오늘 해운주에 대한 좋은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 2차 전지가 항상 종목 주가적으로 반등을 해줬었는데 오늘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네요. 다만 LG 화학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번 주 내내 흘러나왔습니다. 이들 종목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연속적으로 쌓여가고 있어서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시세를 나타내는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다 팔은 가운데 통신 안에서 KT 2% 상승세 나타내고요. 항공여행 안에서 카지노에 대한 집중도가 또 높아지죠. 최근에 카지노 관련 종목들 고점을 계속 경신해 나가는 가운데 강원랜드가 오늘 4% 가까운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도 살펴보시죠. 거래대금 안에서는요,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랑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 하락과 함께 강한 거래량도 실렸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상법 개정의 뒤늦은 수혜주로 올라오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3위와 4위 자리에 안착을 했습니다. 증권주 안에서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이름을 올렸고요. LG헬로비전이 오후장에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거래대금 안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 오늘 상당히 많은 물량의 거래대금이 실렸던 것 확인 가능하고요. 현대로템 7% 급락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7% 급락, 조선과 방산이 주도권을 잃어가는 모습이 오늘장 나왔는데 다시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상장한 유엔이 가장 많은 거래량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죽지 않습니다. 다날과 더진 모두 다 강한 거래량과 함께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알테오젠이 오늘 5% 빠지면서 40만 원 탈환에 결국은 또 실패하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강한 거래대금이 실렸다라는 점, 오늘 기관과 외국인 쪽의 매도가 오늘 이쪽에서 발생했고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11% 급락에 강한 거래대금이 실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과연 이벤트를 잘 넘기고서 다시 한번 랠리를 펼쳐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시장이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장이에요. 어제는 삼성전자대에 이어서 삼성전자라도 볼 게 있었는데 오늘은 뭘 봐야 하나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장이기도 한데 이럴 때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라면 무엇을 보시는지 너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내 입장 공략 섹터. 조선주 맞아요? 대표님? 네. 상남자입니다. 진짜 네. 테토남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시장 2, 3일 내에 고점 되면서 한 20, 30%씩 다 빠졌더라고요. 네. 그럴 만큼 그 정도로 체력이 안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또 주가 빠지다 보면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첫 번째로 한번 대볼까요? 첫 번째, 일본에서 국영조선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모집하다가 다시 해서 이거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이요? 조선이 만들어지면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인력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그걸 다시 세운다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본이 잘할 수 있는 거 MRO 쪽이죠. 네. MRO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대비해서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해서 당연히 미국은 우리 손을 잡겠지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중국의 철강 구조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후판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에 따라서 수익성 부담이겠네. 아니요, 벌어지지도 않은 거 가지고 지금 먼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국의 구조조정 관련된 얘기는 벌써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한두 번씩 나와요. 그때마다 그냥 철강 화학주 쭉 올라가고 나머지 주춤하고 딱 그 시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LNG 선박 관련된 쪽에서 수주가 잘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예상만큼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게 축소가 되고 또 중국 쪽에서 LNG 관련된 또 사용량이 좀 줄다 보니까 근데 그를 충분히 커버하는 게 유럽이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균형은 맞는데 LNG 선박 가격들 빠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LNG 수주가 좀 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 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괜히 이제 사서 걱정하는 거죠 지금. 네, 이거는 거기다 또 하나 더 있네요. 환율 얘기. 네. 한 50원, 100원 빠졌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따라서 이거 어떻게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시장에 나왔던 하락의 이유 대기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적 시즌 됐는데 그냥 그거 다 무시하고 아무 이유 없다든지 그냥 실적 위축돼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갈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럴 때가 기회다 보면서
무서워요. 아니요, 상남자지만 상남자. 무서워요. 예. 예. 네. 그렇게 그럴 수 보면서. 있을 것 같아요. 상남자여도 이렇게 떨어지면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알려진 이유는 다 알았고 네. 그렇다면 이제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영역에 돌입했다의 구간으로 본다면 탑픽 종목 어디로 볼까요? 네, 또 조선의 상남자, 심장, 예, 심장, 네,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이군요. 네, 지금 HD현대의 말이 엔진은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만약에 후반 가격이 올라도 이 회사랑 무슨 상관입니까? 엔진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게다가 또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과부하된 거를 좀 계속 넘겨왔는다. 실적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친환경 관련된 기술 계속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성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차트입니다. 예, 이 정도까지 고점에서 이럴 때 올라갈 때는 아이고 사고 싶어라고 맞아요. 엄청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주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좀 잠깐 기다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냥 상남자로 사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쯤에. 네,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음 주에 못 나오는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가격 메리트 충분하다라고 보고 진입하는 걸로 보고요. 여기서 일단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 보고 한 5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3만 8천 원대 정도까지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나오시다니요. 아니, 끌고 나. 현대마린 엔진 올라갈 때까지 모실 겁니다. 아셨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시고 조선주가 워낙 지금 화두이다 보니까 계속 저희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남자의 마음 지금 딱 적전 구간에 들어왔다로 정리를 하고요. 그래도 좀 미소가 지어지네요. 주도 섹터에서 나와가지고요. 그간에. 자, 추가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JTC 보겠습니다. 언급 주시고 나서 흐름 다시 좀 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계속 추세를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이 좀 불편하게 느껴져야 하는 건지 싶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네. 일본이 뭐 면세 정책 폐지한다 그러다 벌써 급락했다가 다시 아니다라고 하면서 쭉 올라갔는데 또 좀 보니까 일본 대지진설 뭐 내가 그린 그림 뭐 네. 이런 거 또 만화 유행하면서 또 사람들이 안 간다면서요. 예. 그래서 뭔가 고점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 수익권이시라면은 일단 좀 정리하셨다가 다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데이터는 좀 안 나올 테니까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수익 중이실 테니 언급해 주셨던 5월 23일 이후로는요. 끊어가는 전략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상남자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 이 시장에서도 정말 그러한 강인한 마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올 거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잘 세워보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